자, 문화유산 해설을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 단계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 문화유산 해설의 핵심 요소 중에서 이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들은 이 내용들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 문화유산 해설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런 이 조건들을 이 프로그램 기획할 때 좀 가미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정한 이야기거리,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가 되는 테마를 좀 더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테마를 단일 문장으로 진술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마에 대한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식별, 이 여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 파악이 돼야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에 대해서 부합되는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이 해설을 위해서 어떤 해설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좀 더 많이 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풍부한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 매체의 선택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과적인 해설을 위한 기재들, 예를 들어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 사례를 하는 것은 해월 선사께서 원주에서 피체가 돼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완벽한 대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대입하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큰 주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거리의 선택. 자, 저는 이야기거리의 선택을 원주 해월 피체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의 주가 되는 테마로 좁힙니다. 그러면 저는 원주 피체지는 해월의 성소, 동학의 성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그렇게 좁혔어요. 그래서 해월의 성소이기도 유적이기도 하지만 동학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저 주제를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를 단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장을 원주 피체지는 해월의 은거 중 피체된 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뭐 동학 유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획하는 사람, 이 해설자가 아니면 역사 기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그런 열려 있는 그런 글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원주 피체지는 해월 선사가 은거 중에 피체됐던 동학의 유적이다라고 하는 그 단일 테마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거지와 피체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피신과 삶이 복합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또 피신처를 찾아서 이동을 했던 곳이 은거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거지에서는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 생산했기도 했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문서를 편찬했던 중요한 공간이었기도 했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기의 장소가 됐던 곳이기도 했고 그런 어떤 특성들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피체지는 말 그대로 내가 체포됐던 이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한 행적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피체됐던 장소를 연구를 하는 거고 관련된 연구 서적, 주변의 후손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연구자들, 그 다음에 연구 논문, 많은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이나 또는 해월 관련한 그런 그 모임을 통한 그런 그 정보를 취득한다거나 기타 기고문이라든지 많은 그런 이 정보 자료들을 흡수해서 내가
이 원주 피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월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청중의 식별. 해설 담당자와 면담하고 방문자의 관찰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제 해설을 나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대상이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주제가 뭔지,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기왕이면 거기에 걸맞는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주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그 해설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해설을 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이 얘기는 내가 해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효과적인 그런 그 기제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거지의 이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해월이 원주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 시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오늘 상황을 비교해서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시대적인 어떤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월이 피체되던 그런 시기는 이미 이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1898년에 피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이 되게 이제 이 핍박을 받고 국권이 이제 침탈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관리들의 횡포, 이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체됐는데 그걸 굳이 오늘날에 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오늘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합리한 그런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일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동학에 참여했던 동학 일제 항거했던 2차 봉기에 참여했던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서운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의 이슈들도 참여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그 사회처럼 지금도 힘든 사회인 것처럼 최시영 선생이 피치했던 그 당시에도 매우 엄중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좀 아주 그냥 100% 맞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 좀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저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원주에 은거했을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집중적인 좀 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특별한 일화 이런 것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저면의 지리지형적인 측면을 보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산골, 드메 산골 외진 곳에 이 은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분리된 대부분의 은거지나 이런 곳들이 저희들이 이제 동학 답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느끼게 된 점인데, 은거지의 특징들이 대부분 지리지형적으로 매우 궁벽한 산골이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지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원주 호저에 있는 송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곳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지리지형적인 얘기들도 왜 그러냐면, 이 지리지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매체의 선택 기술, 아까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지도, 유품,
뭐 특정한 어떤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체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공간에서 저희도 지금 현재 동학 기행을 갈 때마다 계속 그 차 안에서 이동하는 중에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을 제시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이 답사의 성격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보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동영상 자료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짧은 영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특별하게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면 문화유산 해설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설을 생동감 있게 진행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앞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면 여러분들은 해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생동감 있게 하는 방법들을 기존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 정리한 내용, 그리고 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람객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면 그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애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장소와 경험 간의 관련성. 자, 역사 공간에 들었었으면 역사 속으로 빠져들게 유도한다거나,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지금 현재의 공간이지만 역사 속에 역사 속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 해설 기법들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정보 이상의 해설 강조. 이것은 뭐냐면은 효과적인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해설을 뛰어넘는 해설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해설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한 위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들은 이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좀 더 특화된 내용들을 발굴해내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극적인 질문 능력.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해설을 명료하게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자가 관람객이 이 해설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을 해서 그 관광객이 그 해설의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 능력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전체 청중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시선을 고루 가져달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해설할 때 특정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을 한다거나 특정한 인물의 시선을 고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와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느낌을 갖게 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할 때는 시선을 골고루 주면서 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통의 질문, 공통의 참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의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특정한 질문, 특정인에게 던지는 질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부분을 전체에 관련시키는 얘기. 사찰의 석탄, 예를 들어서 사찰의 석탄만으로도 불교 문화의 변천, 석공기술의 변천사를
설명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부조물이기 때문에 이 부조의 기법들이 신라 시대의 기법인지, 그러면 이 부조의 기법을 가지고 우리는 부조라고 하는 이 조각 기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려 시대의 부조 기법과 조선 시대의 부조 기법과 삼국 시대의 부조 기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연히 유머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을수록 관람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설사라고 해서 100%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타인에게 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감 있게 해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런 해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구사라든가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중이 관람자들이 어른, 아이, 뭐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청년층, 아니면 학생들 그룹, 뭐 어른 노년 그룹, 아니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침묵할 때를 알기.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거나 막 얘기를 던졌는데 주의가 좀 웅성웅성하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잘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는 종종 침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가면 특히 묵념을 해야 될 그런 애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해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데서는 해설 안 해도 되고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설은 들어가기 전에 해설을 해도 되고 나와서 해설을 해도 돼요. 오히려 어떤 침묵을 요구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일부러 침묵을 좀 줄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는 뭔가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침묵을 일부러 줄 필요도 있습니다. 멈출 때를 알 것. 예. 뭐 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낫다. 뭐 다음을 기약하는 아쉬운 마음을 남겨두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100%다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1부터 10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1부터 10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다음 장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부터 5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6부터 10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 다음 장소 이동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굳이 거기서 10가지 다 얘기해 가면서 시간 잡아먹고 분위기 이제 또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해설자가 그 상황에 걸맞게 잘 유도하고 이동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것들은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강박증은 뭐 굳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설 기법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말의 투, 어투, 그리고 이 기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설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역량에 달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만의 것,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하는 다양한 어떤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탐구욕, 학구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좋은 해설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조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자료, 소도구 사용하는 것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저 앞에 위의 사진은 제가 이제 그 해설하는 장면에서 이 지도를 또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여자들을 몰입도를 좀 더 강조해주고 해설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뭘까요? 네, 보니까 떡이에요, 떡. 인절미. 그쵸? 예.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갑자기 출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인절미예요. 제가 이제 의주길, 예, 과거에 의주로 향하던, 그리고 사신들이 중국으로 향하던 길이 바로 의주길인데, 우리가 저 무학재를 넘어가면 홍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홍제원은 사신들이 중국으로 갈 때 홍제원에서 전별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신들이. 근데 전별련이 펼쳐지면 홍제원에서는 시장이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멀리 사행길 떠나는 사람들한테 뭐 좀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고 뭐 좀 해서 그 뭣도 싸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인절미입니다. 인절미인데 자, 홍제동 인절미. 저는 답사할 때 인절미를 갖다가 그 지역을 지날 때 아침에 출출할 때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맛있게 먹고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매우 몰입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홍제동 인절미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그 인절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해월 신사께서 피체된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감옥에 이 구금이 돼 있을 때 선생께서 지인들로부터 50냥을 구해서 그 50냥으로 떡을 사서 감옥에 있는 죄수 간수들에게 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감옥이라든지 그 현장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이 해월 선생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떡을 좀 사서 이 간식거리로 우리가 먹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동학과 관련해서 기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월의 그 정신, 남들을 위해 베풀었던 그런 정신의 하나로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탐방로 해설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탐방로도 역시 저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탐방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여러분이 굳이 탐방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역사 유적이라고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한 그곳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 유적 탐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방로든 유적지든 우리가 해설하려고 하는 그 유적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해설사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반드시 그런 그 현장에서 몰입이 될 수 있도록 방문자를 그 현장과 관계시키는 것,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되기, 예, 해설자는 반드시 참여자들보다 일찍 와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미리 그 현장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를 감지해서 원만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미리 장악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해설, 적당한 멈춤,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해설의 그 양이나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단을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대상을 사실은 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원이 소규모인지 아니면 대상이 대규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설명자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눈높이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설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환, 뭐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좀 망라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용어적으로 조금 뭐 애매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각각의 해설 동행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지점에서 끝납니다. 시작하는 동선과 끝나는 동선은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해설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이 장소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해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동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참여자들은. 그런 면에서도 완전한 순환,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관광객의 심리. 자,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이 기존에 활동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매우 독특한 공간, 독특한 시간에 매우 특정한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오는, 예, 탈일상성, 예, 또는 기분 전환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게 관광의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하게 처음 와보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생경한 문화유산을 설명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처럼 찾아온 이 관광객들에게 해설사는 매우 기분 좋게, 예, 환대하는, 여러분들 이 관광지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이 중요한 관광지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보기 드문 광경이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계절만의 특징이 바로 이 장소에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그 계절에 여러분은 오늘 오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환대를 해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방성,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광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활권을 벗어나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고 새롭고 이런 것들을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광객의 기본 심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 관광지만의 특별한 그런 요소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그 관광지를 보는 것, 신문 자료 또는 어떤 특정한 책을 보고 보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그 관광지 현장에 직접 와서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게 관광객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접촉에 대한 심리들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 예. 호기심, 처음 오는 곳에 대한,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감, 잠시나마 그 관광지를 내가 여기에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내가 있는 나의 공간, 모월 모일 모시 나는 어느 지역에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 존재감,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런 이제 심리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해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광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을 이용을 해서 해설을 할 때 이 기념비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문화유산 해설사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문화자원에 대한 내용, 문화자원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화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런 그 직업군들, 그런 그 군들 중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그 분류, 직업군으로서의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 해설사,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효과적인 해설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럴 여러 가지 종류들,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자질, 그리고 능력, 요구되는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자료에서는 좀 더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 해설 입문, 문화자원,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 기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